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100세 시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치아 건강이겠죠?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영양 섭취와도 관련이 있어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또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중에서도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시술하는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이름만 들어도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고난도 임플란트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난이도 임플란트는 골 이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난이도하고 판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치아를 잇는 경우는 사고라든가 뭐 썩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치주염이 대부분인데 이 치주염은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저작을 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주염의 기간 노출이 오래진 경우라든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있는 경우는 뼈가 많이 녹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를 고난이도, 뼈 이식을 많이 하고 광범위한 범위를 할 경우에는 고난이도 임플란트라고 정의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었는지에 따라서도 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나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입니다. 뭐 치주염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발치된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상악동과 치조골의 관계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은 곳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악동에다가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안을 보면 결안 안쪽에 얇은 막을 거상을 해서 그 위에 뼈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의 수술이 개발되었지만 개발되어진 이 수술 방법이 어려워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이 많이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하악입니다. 하악에는 하악관이라는 신경관이 있는데 여기도 치아를 발치되거나 염증에 의해서 뼈를 많이 손실하게 되면 하악관과 남아있는 잔존골이 얇게 되면 임플란트 씹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듯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특히 오늘의 주제 고난도 임플란트는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고난도 임플란트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솔직히 네. 임플란트라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내가 편하면 좋잖아요. 네네.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수술이 어려워서 임플란트를 고정할 만한 뼈가 없다면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이식된 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문 골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또 그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아무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략 1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도 이제 아끼는 것이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신 질환이 있어도 고난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이런 네. 궁금증이에요. 네. 골다공증이나 당뇨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분들은 더욱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근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소라든가 아니면 식후 혈당이 컨트롤 된다고 하면 정상인하고 똑같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다공증이 걸리신 분 같은 경우는 외과와 협조를 해서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거나 아니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해서 이상 없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전신질환이 컨트롤 된다 그러면 정상인과 같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세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은 부작용은 없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사실 모든 수술에는 또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술 후에 뭐 붓는다거나 뭐 그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한 가지는
혈관이 넓어지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잇몸은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막 과격하게 뭐 말씀하신다거나 음식을 단단한 걸 섭취한다 그러면 잇몸이 찢어지거나 실밥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양의 골 이식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이제 술식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후에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유동식을 한다거나 말을 많이 안 한다거나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고난도 임플란트는 수술 과정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고난도 임플란트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난이도 임플란트의 큰 문제가 뭐냐면 뼈이식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없다 그러면 뼈이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식립을 하게 되고 치조골이 충분하다 그러면 제거했던 임플란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라든가 두 사이즈 더 큰 걸로 재식립을 하게 됩니다. 재수술이라는 게 시간 같은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재수술 하지 않도록 그 전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인치 같은 경우는 면역 방어 같은 것이 좋아서 임플란트보다 좀 더 관리를 덜 하셔도 괜찮지만 임플란트는 관리를 못하면 그 임플란트 주의 뼈가 금세 녹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45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20년 넘게 이가 없는 상태로 사셨어요. 아랫니만 몇 개 있고 위쪽은 아예 이가 없어서 틀니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며 좀처럼 끼지를 않으시네요. 그래서 좀 늦긴 했어도 이번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리려고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잇몸뼈가 거의 없는 상태고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70대 후반인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 과정이 힘들거나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고령인 경우 수술 받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먼저 이 환자분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이라면 20년간 했다 그러면 5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20년간 쓰신 경우잖아요. 그러면 50대 후반에서는 잔존 치조골이 있어서 그 잔존 치조골로 틀니를 받쳐주는 기능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이라면 남아있는 치조골이 거의 없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정도로 뼈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6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젊었을 땐 치아가 건강한 편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치아 몇 개는 흔들리고 잇몸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갔는데 잇몸이 치아 뿌리 쪽으로 심하게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보일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잇몸에 치아를 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틀니를 하는 게 잇몸에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또 잇몸이 심하게 안 좋아서 틀니와 임플란트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CT라든가 엑스를 통해서 남아있는 뼈의 양이라든가 잔존골의 상태로 인해서 트리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전악 임플란트가 안 되고 임플란트 몇 개 가지고 틀니를 서포트하는 이제 보철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술식을 할 수 있는 분한테 가셔서 뭐 전악 임플란트 하게 되면 충분하게 틀니 안 끼고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개수만큼 심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 시민분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O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심어야 그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임플란트를 넣을 때 못 빠진 개수뿐만이 아니라 넣으면은 이 사이의 간격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간격에 맞춘 임플란트 개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상실된 치아 개수만큼 다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우리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상하계 14개, 하하계 14개, 총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치아를 상실한 분한테는 2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한데 다리에 기둥이 많으면 다리가 튼튼하다 하면서 개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상하계는 6개, 하하계는 6개를 권해드립니다. 이 개수만으로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저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 이상으로 심게 된다면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그 개수만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상실된 치아 개수만큼 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개수를 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으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는 답변이긴 한데요. 이번에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한 번 더 보시죠. 네. 저는 O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잇몸에다가 그 철심을 받고 씌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O라고 생각을 합니다.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연구진 분들이 많으신데 그 정도는 이제 연구를 다 하고 금속 임플란트를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속이고 내 몸에 심는 거니까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 환자께서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심었던 환자인데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1, 2주 있다가 임플란트가 흐물흐물 빠져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금속 알러지가 심해서 임플란트하고 몸하고 생체 반응이 일어나서 심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케이스 봤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생각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답은 O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그 진행된 이후에 관리 중인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요즘에 고난이도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 혼자 자가 진단해서 TV에 나오는 약을 먹으면서 견디다가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에 대한 막연한 무서움이라든가 경제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병원에 오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완전히 더 망가져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